푸틴은 석유 가스 팔아가지고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은다는데 무려 520억 달러가 8.9%나 러시아 왜 어디로 달아났냐? 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희입니다.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가스 판 돈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푸틴은 어쨌든 돈은 썰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러시아는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팩트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그리고 푸틴은 리시찬스크니 세베로도네스크니 막 집어 삼키면서 땅을 엄청나게 넓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저 시골 소도시에 불과한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을 집어삼키면서 푸틴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땅들을 따먹거나 말거나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를 맞았습니다. 러시아가 부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설치는 친러파들은 그래도 러시아 돈 많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러시아에는 전쟁 경제조치, 즉 전쟁 물자 강제 동원에 대한 1차 투표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러시아 의회가 한 겁니다. 푸틴은 계엄령 선포 못합니다. 했다가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는 못하고 총대를 러시아 의회가 매도록 그렇게 시켜버렸는데, 어쨌든 러시아는 전쟁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쨌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의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특히 주목할 것은 탄약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조치에서 눈에 제일 들어오는 게 전에 설명했죠. 탄약 공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휴일도 없고 공휴일도 없고 연차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야근도 강제한다. 그런 노동법 개정 조치까지 하면서 지금 몰아붙이기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탄약이 떨어진다? 러시아는 하루에 6만 발을 쏟아붓고 우크라이나는 하루에 6천 발로 대항한다는데 러시아가 탄약이 떨어져?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 의회가 저런 긴급 조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러시아가 왜 그 지경으로 갔지?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 옆에 있는 저 사진에 나오는 저 예쁜 언니는 누구냐 하면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입니다. 제가 너무 눈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러시아가 못조차 만들지 않고 수입에 의존한다고? 러시아는요, 우리 지방으로 다니면 소도시가 뭐 소비도시 이러는 데가 있죠. 생산은 별로 안 하고 소비만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러시아는 말하자면은 가스와 원유를 팔아먹는 소비국가입니다. 러시아의 각 산업별 수입 의존들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예컨대 자동차 부품은 약 95%를 수입하고 게임과 장난감은 92%, 신발은 87%를 수입합니다. 통신 장비는 86%, 의류는 82%, 향수나 화장품 및 세정제는 57% 등등, 이런 게 대부분 서방에서 들어갔습니다. 요즘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이게 물건이 콱 막혀버리니까 중국 애들이 가가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EU와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마음껏 신나게 팔아먹지는 못합니다. 전 세계가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중국만 양다리 걸치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양다리는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원래 박쥐가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새의 세상에 가도 쥐라고 탄압받고, 쥐의 세상에 가도 새라고 탄압받고, 쥐도 새도 아닌 것이 박쥐죠.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주 난처하게 적극적으로 매출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러시아가 다 팔아먹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지난 4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 의장은 러시아가 소비재인 못조차 만들지 않고 수입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을 했습니다. 친정부적 정치분석 기관인 폴리트젠의 야르슬라프 이그나토브스키 연구원은 지난 8년 동안 수입 대체가 실현된 분야는 전혀 없었고, 이 지난 8년이라는 게 뭡니까? 2014년 크림반도를 꿀꺽 삼키고 나서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죠. 그때 러시아는 수입 대체를 하겠다 하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국산화가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는 뭔가 느립니다. 느린 데다가 막혀 있습니다. 소비에만 익숙한 거죠. 지난 8년 동안 수입 대체가 실현된 분야는 전혀 없었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등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은 서방과 서방 제품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석유에서 나오는 물건이 한두 개입니까? 간단하게 플라스틱부터 다 석유에서 나오죠. 그걸 갖다가 석유는 파는데 플라스틱을 생산 안 하면 이게 나랍니까? 하여튼 희한한 러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의 주요 부분은 서방과 서방 제품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에서는 러시아는 서방보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뒤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또는 러시아 경제가 아주 망할 정도로 돈이 떨어진 건 또 아닙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러시아의 국가 부채 수준은 전체적으로 현재 비교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습니다. 국가 부채 수준은 통상 GDP 대비 비율로 측정하는데, 러시아는 2020년 기준할 때 GDP 대비 약 19%입니다. 우리나라 얼마죠? 47%, 미국 133%, 일본이 254%. 비슷한 규모의 신흥국인 인도네시아도 37%. 그렇게 비교하면 러시아는 국가 부채 수준이 엄청나게 낮네요. 나라가 진 빚이 그리 많지 않으니 향후 갚아야 할 돈의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국가 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는 디폴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국가 부채가 낮으니까 디폴트의 여파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대가를 경제적으로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러시아 경제 규모는 무려 8.5% 감소할 것이라고 IMF 국제통화기금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의 각종 제재 때문인데, 특히 러시아는 의약품, 이거 러시아는 상당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뭐 스푸트니크 백신 만들었다고 큰 소리 빵빵 쳤죠. 그런데 필수 의약품은 러시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제품들, 의약품 같은 것을 비축해 놓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재고가 바닥이 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은 떼돈을 버는 것 같은데 러시아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 물가는 올해만 18%에서 23%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고 어떻게 살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경제는 8.5% 다운된다 그랬죠. GDP가 다운될 겁니다. 경제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면 당장 일반 소비자들의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맥도날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탈출해버렸습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국산에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자급자족하면 되겠죠. 북한처럼 자력갱생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같은 세계화 시대에 불가능하죠. 전혀. 더군다나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못 쫓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한다는 뉴스는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러시아의 국익인지 아닌지 푸틴은 신경도 안 씁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는 현재 서방으로부터 1만 5천 가지의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500가지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시행된 것들입니다. 그 전에 크림반도를 삼켰을 때 한 5,000개 제재를 당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한 7,500개를 새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러시아 경제가 굴러가는 것은 가격이 폭등한 에너지 수출로 엄청난 흑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돈을 갈구리로 긁어 모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친러파들도 러시아가 떼부자인 줄 압니다. 러시아가 무슨 떼부자입니까? 목욕탕에서 일합니까? 떼부자 아닙니다. 자, 올 들어 5월까지 러시아의 경상수지역자는 무려 1,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와, 엄청나죠? 많이 재놓고 있겠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돈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 돈은 군사비로도 지출되고 탄약값으로도 지출돼야 되지만 러시아 경제를 지원하는 데도 쓰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갑자기 증가하면 실업급여도 대단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구 수입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러시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겠다 하고 돈 현찰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돈 다 섞고 나니까 남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친러파들은 러시아 외환 보유고만 봅니다. 자, 그럼 러시아 외환 보유고 한번 볼까요? 외환 보유고 그래프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쫘라라락 내려가고 있죠. 분명히 가스값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해가지고 막 푸틴이 돈을 갈고리로 막 긁어 모은다고 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저렇게 없어져? 어디로 하늘로 날아가나? 사라지나? 자, 러시아 외환 보유고는 2022년 6월 30일 현재 5,86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3,880억은 못 쓰는 돈입니다. 왜냐? 서방 제재 꽁꽁 묶여가지고 이거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경비로 쓰일 겁니다. 5,861억 중에 3,880억 빠지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이것조차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왜냐? 2022년 올해 1월 20일에는 6,382억 달러가 러시아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스 팔아가 돈은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1월달보다 6월달 비교하니까 521억 달러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사라졌는지 푸틴이 꾹꾹 삼켜버렸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8.9%나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는요, 이거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러시아는 이미 형식적 부도가 났지만 그것은 달러가 많은데 형식적으로 부도난 거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무려 521억 달러, 약 8.9%가 1월달보다 날아가고 없다, 사라졌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외환 다루는 쪽에서는 무려 8.9%가 사라지다니요. 그래도 친러파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석유 팔고 가스 팔아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 외환 보유고 많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다 인정해가지고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달러가 차고 흘러 넘친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긍정해서 해야지, 이거 뭐 이런 진실을 밝혀줘봤자 알아먹지도 못하니까 달러가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냐 이게요. 1월달 비교할 때 무려 521억 달러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푸틴은 석유 가스 팔아가지고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은다는데 무려 520억 달러가 8.9%나 러시아 왜 어디로 달아났냐? 이거 친러파들 설명 한번 해보시죠. 설명이 되나? 외환 보유고는 달러로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달러를 쓸 데가 없어서 그게 많은 겁니다. 왜 달러를 쓸 데가 없느냐? 각종 제재로 전 세계로부터 수입 금지를 당해가지고 그 달러를 쥐고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외국 물건을 못 사와요. 그러니까 그 달러는 남는데 러시아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 물가가 올해만 18%에서 23%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자본 통제로 루블화를 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아직 경기 침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슈퍼마켓들에서는 이미 수입 제품은 싹 사라지고 하나도 안 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러시아 상품은 그런 대로 진열이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서는 변화가 뚜렷이 감지된다고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붐비던 쇼핑 센터들은 이미 한적해졌고 손님도 상품도 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BBC는 러시아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는 없다. 즉 작동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주 낮은 효율로 작동할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격차는 커질 것이다. 러시아의 경제는 낙후될 것이다 라고 BBC는 전망합니다. 그게 진짜일까? 이게 뭡니까? 이게 러시아 자동차 공장이지. 그런데 이 자동차에는 안전벨트도 없고 에어백도 없고 ABS도 없는 그런 차가 신차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라다 그란다 클래식 2022. 도대체 이런 차가 팔릴까? 여기는 진짜로 서방의 제재로 수입이 끊겨버린 에어백이 없죠. ABS도 없죠.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 ESC라는 것도 없죠. 안전벨트 안전장치도 없죠. 터치 스크린 화면과 라디오조차 없죠.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편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의사항이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던 것들입니다. 러시아 기술이 모자라서 생산 안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기술은 달나라에도 로켓을 보내는 나라입니다. 기술은 대단한데 당장 소비재 수입을 못하니까 이런 웃기는 자동차가 신차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전 근대적인 자동차의 가격은 65만 8,300 루블인데 약 1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 모입니다. 그러면서 라다 측은 홍보문에서 우리는 러시아 시장에서 부족한 수입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 부품이 없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입 부품에 의존하지 않는 인기 있고 살만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인기 있고 살만한 자동차가 이 모양인데, 어쨌든 이거 나오고 나서 댓글에 웃기는 게 많이 달립니다. 차라리 구루마를 만들거나 냄비를 만들지 그러냐. 구루마에 엔진 달면 잘 나가긴 잘 나갈 겁니다. 그게 낫지 이런 차를 왜 천몇백만 원씩 주고 사겠냐. 그런데 이 차 이름이 더 웃깁니다. 엔티생션입니다. 그러니까 반제재 자동차, 제재를 이기는 자동차 이런 뜻이죠. 안티생션 카. 정말 웃기는 배꼽 빠지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이 차 한 대로 입증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친러파들은 이거 보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입을 벌리겠죠. 그 다음에는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더 놀랄 게 나오니까. 러시아에서는 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특히 머리가 좀 있는 젊은 사람은 다 외국으로 나가고 지금 러시아는 텅텅 비고 있습니다. 고급 IT 분야의 인력 유출은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끼칠 전망인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십만 명의 러시아 젊은이들이 다급하게 러시아를 등졌습니다. 러시아 청년들의 우상인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드로프는 2022년 현재 자산 규모가 약 150억 달러로 평가가 됩니다. 생기기도 아주 잘생겼죠. 우리나라에도 텔레그램 쓰시는 분 많죠. 보안도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탈출해가지고 러시아를 욕하는 쪽에 서버립니다.
이 사람은 출신이 푸틴하고 똑같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인데 러시아 국적은 버려버리고 프랑스와 아랍에미레이트 여권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이 없는 겁니다. 포브스는 지난 4월 드로프가 자신을 더 이상 러시아인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까지 했습니다. 드로프는 전쟁 직후인 지난 2월 27일 우크라이나의 텔레그램 채널을 없애거나 아니면 반러시아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러시아의 정부의 요청도 웃기지 말라고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러시아 전자통신협회에 따르면 러시아 IT 인력은 지난 3월에만 5만 명에서 7만 명, 지난 4월에는 7만에서 10만 명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습니다. 5월달, 6월달까지 하면 러시아 젊은이들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러시아 정부는 이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기술이 있고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군 징집 면제 혜택까지 주면서 이 젊은이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군 징집 면제 웃기지 마라. 어차피 외국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하면 군대 안 간다. 러시아 군대 왜 가냐?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하면 러시아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왜 가겠습니까? 러시아 내무부는 6월 21일 17만 명의 IT 인력이 부족하다고 발표하면서 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몇만 명이 부족하다? 무려 17만 명이 부족하다. 다 외국으로 나가버린 거죠. 거기다가 이 뉴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날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2조 8,690억 원 규모의 대형 LNG 운반선 10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한국해양조선이 수주한 국가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유럽 쪽이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딱 눈치채죠. 유럽의 어느 국가가 당장 가스가 없으니까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하자니까 더 이상 러시아 가스 썼다가는 망할 판이니 드디어 이제 LNG 선을 유럽에서 구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8대, 발주를 8대 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웃기죠? 그런 일이? 이미 유럽은 러시아의 가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이걸로 딱 입증이 됩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독일이지. 뻔한 거 아닙니까? 독일이 지금 제일 급하지 않습니까? 꽁무니에 불이 붙어버렸죠. 지금 이 뉴스는 우리나라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국제유가가 최고 122.11달러를 찍고 지금 현재 98.53달러, 무려 2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뭡니까? 기름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떨어집니까? 이거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집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실 분 계시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오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해서 더 이상 수입하지 말자. 우리가 에너지에 종속당해가지고 러시아한테 평생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는 더 이상 유럽에다가는 가스나 기름 팔아먹기 힘듭니다. 물론 중국에 팔아먹으면 되긴 할 겁니다만은 중국도 바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도 바보 아닙니다. 이미 저렇게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면 러시아한테 가스값, 석유값 다 깎아버립니다. 아주 헐값에 사가게 됩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익을 보겠지만 그것도 오래 못 갑니다. 그것도 분석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러시아 때문에 기름값이 떨어진다. 왜 떨어집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치면서 유럽과 충돌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 에너지 비상이 벌어지면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한꺼번에 확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는 데는 미국 요인도 있습니다. 미국 인플레 발열 요인과 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미국 금리 올리는 것 다 같이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의 인플레는 왜 생겼냐? 거기도 기름값이 큰 몫을 차지했죠. 자, 그렇게 올라가니까 전 세계에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석유 소비가 줄어들고 가스 소비가 줄어들면서 석유와 가스의 소비가 앞으로는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날 일이 별로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석유 선물 가격부터 떨어지죠. 지금 제대나 있는 그래프 저거 오늘 겁니다. 방금 네이버에서 카피 떠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국제유가가 높기는 엄청 높겠죠. 저게 만약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푸틴은 파산합니다. 전쟁의 결과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푸틴은 그냥 파산합니다. 왜냐? 푸틴은 지금 러시아의 수출 물량은 이미 다운됐습니다. 가격으로 그걸 커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 다운되는 가격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돈 다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가 지금 가스 팔아가 돈을 잔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있다? 어쨌든 논아줘야 되니까 국민들한테 지금 계속 돈을 퍼나르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국고는 텅텅 비게 되는 겁니다. 달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달러는 쓸 수 있다 없다? 전 세계 제재로 인해서 외국산 물품을 사올 수가 없는 그냥 종이에요. 달러라는 그림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경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갑니다. 거기다가 제가 얘기했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IT 인력. IT 인력만 나가느냐? 좀 잘난 사람들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좀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은 러시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젊은이가 한꺼번에 고갈되는 현상은 러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 정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당장 내일 러시아의 산업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러시아의 산업을 책임질 사람은 뭡니까? 창업 의욕이 있고 기술도 있고 머리통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이 그걸 끌고 나가는 게 전 세계 공통된 현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남았습니다. 다 나가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푸틴은 러시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말고는 이제 이 지구에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유엔에서 투표해보니까 답이 딱 나오죠. 6개 나라. 그 6개 나라 외에는 푸틴은 전 세계로부터 외면당하고 고립당했습니다. 유럽과 대립하는 푸틴은 지난 6월 23일 브릭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반서구 연대를 시도했습니다. 유럽만 뭉치냐? 나도 안티 유럽 해가지고 뭉치겠다. 그런데 푸틴은 이 회의에서 다극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를 막 비판했는데 동조 세력을 규합하려던 푸틴은 러시아 제재 반대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해버렸습니다. 푸틴 얘기를 쫙 들어보고는 저기 따라가다는 다 죽는다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실패해버렸죠. 안티 유럽 그룹을 만들려고 실패해버렸습니다. 러시아와는 정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으로서의 창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6월 23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까지 해줬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나라 조선말기 보면 되겠네. 대원군은 쇄국 정책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당시에 일본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개항을 해버렸고 결과는 우리나라 비참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럽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대입시켜 봅시다. 러시아는 전 세계를 향해서 문을 꽁꽁 닫아 걸어버리는 상황으로 가고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를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거지같이 손을 벌리면서도 젤렌스키는 전 세계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웃기죠. 전 세계에서 손을 쭉쭉 벌리고 다니면서도 영웅 취급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오픈 컨트리, 열려있는 개방사회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그것을 정통으로 확인한 게 뭡니까? 전 세계가 확실하게 화끈하게 확인해버린 게 이 사진 보십시오. 나토 정상회의가 마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딱 한마디죠. 러시아를 일제히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푸틴의 전략적 오류를 확인을 하는 순간이죠. 푸틴은 완전히 전략적으로 오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푸틴 편들어주는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요 나중에 어떻게 비명을 할 건지 정말로 지금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한방에 결정짓는 말이 딱 있습니다. 올 6월 26일 러시아 국방부가 격전지 세베르도네츠크를 장악했다고 자랑을 막 하면서 떠버리던 바로 그 날 토니 블랭컨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러시아의 세베르도네츠크 장악이 결정적 승리는 결코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패배했다. 푸틴의 목표는 본인이 말한 것처럼 독립국가이자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는 실패했다. 주권국가이면서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는 푸틴보다 더 오래 생존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방 측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인에게 고통을 가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다. 요 날짜 이후로 토니 블링컨의 이 말은 모든 것이 수치로 입증되기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은 러시아 경제가 올해만 8 내지 15%가량 역성장을 할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안 되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러시아의 GDP가 역성장을 하거나 말거나 또는 러시아의 인력이 다 빠져나가거나 말거나 푸틴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의 입장이 그래요. 푸틴은 지금 이 전쟁에서 지면 푸틴은 그냥 골로 갑니다. 푸틴은 최대한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고 푸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국민이 질문을 할 겁니다. 가스 그래 팔고 가격 한참 좋을 때 많이 팔았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하고 러시아인들이 물어볼 차례입니다. 그 돈이 달러로 남은 것 1100억 달러 정도 빼고는 이미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4년 만에 흑자 부도를 맞았다. 그거 러시아에서는 웃기지 마라. 그건 코미디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부도 났냐. 너가 그냥 부도를 내니까 부도 맞았지. 이랬죠. 아니요. 러시아는 지금 이제 내부가 부도가 났습니다.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차를 한번 감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에어백도 없고 ABS도 없고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도 없고 안전벨트 안전장치도 없고 터치스크린 화면도 없고 라디오까지 없는 라다 그란타 클래식 2022. 이것이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디와 연결되느냐?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텅 비어있는 슈퍼마켓의 매대와. 이러고도 러시아가 잘 되고 있다고? 러시아 끄떡없다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야 될 것은 이겁니다. 러시아의 전쟁 물자가 얼마나 달렸으면 러시아 의회가 강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1차 투표를 통과시켰을까요? 이 강제 조치는 전쟁 물자를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 물자 강제 동원 체제로 들어가는 나라는 그 나라는 이미 망했다는 뜻이고 그런 조치에 들어간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어쨌든 푸틴은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러시아는 이미 망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